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도 상담이 의사분이 오셨는데 뭐 의사인분이 매일 오시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오신 분도 소득이 그래도 상위예요. 그쵸? 아, 다시 할게. 오랜만에 찍으니까. 네, 반갑습니다. 황 소장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강남 빌딩 사기 어려운 의사라는 내용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오늘도 의사인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그분도 소득이 높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등락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 1억 선, 세후 1억 정도를 버는 분. 근데 이 정도 버는 분이 많지 않다 뭐 이렇게 댓글 쓰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얘기를 해드리면 솔직히 얘기해드리면 의사인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분들 중에 저를 만나러 오는 분은 그래도 강남 건물을 살 수 있는 여건이거나 아니면 그러려고 생각하는 분들이겠죠. 그러면 여건이라는 건 이미 돈이 현재 있거나 아니면 그 돈이 언제까지 모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저를 만나러 오는 분들은 즉 소득이 높은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게 돼서 그런 거지 사실 그 정도 버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무리가 있다면 그 중에 몇 명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무리라는 거는 의사 무리, 동기나 선후배들 모임이나 아는 분들 뭐 이 정도에서 그 정도인 분들이 뭐 1억이 넘어가는 분들 월 세후가 그 정도인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오신 분이 이제 질문하신 건데 그 정도인 분들이 강남에 건물을 많이 사시냐 이 얘기를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도 소득이 되시면서 실제로 강남 건물을 사는 분들은 한 20%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건이 되는데 첫 번째 이제 지출 쪽으로 빠진 분들, 소비를 하는 쪽으로 즐거움을 찾는 분들은 이제 이쪽으로 못 오시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돈을 모으는 부류가 있다고 치면 돈을 모아서 어쩔 줄 모르고 그냥 갖고 있는 분들. 네. 이런 분들. 그러니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자기 집은 샀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집 인테리어도 했을 거예요. 인테리어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이제 의사인 분들이 만족할 만한 집을 사면 인테리어를 늘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했었는데 그 뒤로도 이제 상담 오는 분들이 자기 얘기라고 늘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더 편하게 웃어도 돼. 이게 강의가 아니니까. 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시니까 더 제가 잘 알고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찌됐건 자기 집을 사고 돈을 모으면서 그 돈을 그냥 멈춰서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건물을 사는 분으로 나뉘는데 돈을 모으는 분이라고 치면 근데 이 어쩔 줄 모르는 분들과 그리고 이 분들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냐면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으면 건물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을 벌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의사예요. 네. 우리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제 뭐 35 정도가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해서 이제 몇 천만 원 벌게 됐어요. 뭐 1,000만 원 이상 벌게 됐어요. 그때도 이제 놀래죠. 왜? 그런 돈을 안 벌어봤으니까. 처음 겪는 일이에요. 너무 기분 좋고 이 정도를 벌어도 되나 받아도 되나 이전에 벌던 소득의 몇 배가 됐으니까 이게 너무 좋고 즐겁죠. 그러다가 이제 뭐 개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돼서 사실은 이제 개원을 해야 확실히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죠.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집을 사게 돼요. 그러면 집을 사게 되는 게 언제쯤이냐? 언제쯤일까? 결혼 전후? 결혼 전후. 그리고 또 언제가 있을까요? 목돈이 쌓였는데 쓸 데가 없을 때.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제 이럴 때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첫 집이랑 또 내가 원하는 집은 또 다른 거니까. 근데 이제 첫 집이 내가 원하는 집을 사는 경우도 있고 의사인 분들. 근데 집을 반드시 사는 시점이 있어. 반드시 사는 시점은 이제 애가 생겼을 때예요. 왜? 애가 이제 커서 학교 가야 되니까 학교 근처로 집을 사게 됩니다. 우리 애 다니기 좋은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학군이 좋고 그 지역에서 그래도 대장 아파트 이런 곳을 사게 되면 인테리어를 100%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집을 안 살 수가 없죠. 왜? 우리 애가 앞으로 여기서 10년 이상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집을 그때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도 엄청 부담감을 느껴. 왜? 그만한 돈을 안 써봤거든요. 보통 지방에서도 대장 아파트면 10억이 넘어요. 대부분 이미 그렇죠, 시대가.
그러면 그 정도 돈을 이제 한 번에 대출 없이 사거나 아니면 대출해서 그 정도의 돈을 주고 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건 그 정도의 지출을 하는 거예요. 지출하고 대출을 안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 부담감을 엄청 느끼지만 그거는 다 해요. 왜? 왜일까? 꼭 필요한 거니까. 그건 강제성을 띱니다. 왜? 우리 애가 앞으로 쭉 여기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애를 위해서 이건 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날짜도 정해져 있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사야 돼. 마감 날짜가 정해져 있어. 부담이 아무리 되더라도 이건 할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또 누구의 뽐뿌가 있다? 배우자의 뽐뿌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이 가지만 할 수밖에 없어. 돈이 있으면 첫 집은 다 사. 부담이 아무리 가도. 근데 건물을 사는 건 또 다른 얘기야. 왜? 건물을 사는 건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쵸? 언제까지 사야 돼? 우리의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 사야 돼. 이런 마감 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돈이 있다고 살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첫 번째 집을 사는 거는 부담감이 있지만 강제성이 있고 주변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사게 됩니다. 근데 건물을 사는 건 돈이 있어도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부담이 훨씬 커. 왜? 이거는 그냥 뭐 10억 내외, 뭐 정말 비싸봐야 30억 내외. 이거는 지금 강남에 건물 괜찮은 거 살려면 100억 이상 됩니다. 그럼 100억 이상. 그럼 현찰 플러스 대출까지 해서 큰 금액 플러스 부담감,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돈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근데 자, 여기서 오늘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영역, 돈을 모았는데 우물쭈물하는 이 영역에 있는 분들. 자, 이분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40대 전후로 빠르면 뭐 30대 되기도 하고 40대 중반 늦으면 이제 아주 병원이 잘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한 집을 사서 인테리어도 좀 해놓고 이쁘게 해놓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차도 좀 사고 그리고 현금을 모아 보니까 뭐 물론 현금 모으는 분 중에는 적금 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주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보험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쨌건 다 현금성으로 모아지는 게 한 2, 30억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2, 30억. 자, 40대 초반 전후예요. 늦으면 40대 중반. 자, 아주 안정적인 상황이죠. 우리 애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될 거고 빠르면 중학교 아니면 초등학교. 그쵸? 그리고 이제 일은 잘 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1억 내외를 벌어요. 세후로. 그리고 통장에 한 2, 30억 있어요. 이거 상당히 뭐 안정적인 상황이죠.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상황이에요. 그쵸? 자, 이 상황 너무 좋죠? 근데 이 상황이 어느 날 딱 된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해서 이렇게 돼 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목돈이 있으면 쓸데없는 짓을 한다 안 한다? 네, 하게 됩니다. 이제 뭐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엉뚱한 데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게 그림을 많이 사십니다. 네. 네. 뭐 하여간 그런 정도로 돈이 조금씩 새긴 하지만 그러더라도 이제 목돈. 왜냐하면 의사인 분들이 대부분 성실하죠. 뭐 공부는 성실하지 않으면 못 하는 거니까 성실하고 이제 생각이 어느 정도 잘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완전 엉뚱하게 날리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지지부진하게 조금씩 쓰다 보니까 그게 적지 않게 엉뚱한 데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어찌됐건 한 30억, 2, 30억 정도 있고 그 나이 때에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병원도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안정적입니다. 그쵸? 자, 근데 누가 보면 안정적이라고 하는 상황을 이분들도 안정적이라고 생각할까요? 본인들도? 반반일 것 같아요. 왜? 이 상황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또 반은 이제 내 일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지 모르는 거에 대한 불안감? 지금 상황,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내 상황은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을 거야. 아무리 잘 돼도. 통장에 이렇게 돈이 쌓이면 그건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누구나 더 성장하길 바라고 내지는 그 상황이 좋다고 하면 이걸 꾸준히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 적어도 상승 유지를 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그렇게 될 거라고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 매우 드물어. 근데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앞으로 몇 년 더 힘차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의사인 분이 힘차게 돈을 많이 버는 기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왜냐하면 35 정도에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해서 정말 길었을 때 20년 아주 잘 버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처음부터 막 개원을 했는데 엄청나게 잘 벌었어. 이 맥시멈이 20년이 아니면 15년. 그 뒤부터는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줄거나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러면 40대 중반이면 앞으로 몇 년 더 할 수 있을까? 10년? 그렇죠. 길면 이제 10년, 뭐 15년 할 수 있겠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 뒤에 이제 계속 뭐 예를 들어 병원이 소득이 줄더라도 쭉 하게 되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페이로 다른 곳을 가거나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40대 중반, 초중반에 40 뭐 둘, 셋 이때쯤 한 2, 30억이 있고 1억씩 벌고 있으면 앞으로 10년 더 벌면 월 1억씩 버니까 1년에 뭐 10억씩 모은다고 하면 10년이면 100억이 더 플러스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계획대로 빠바박 된다고 볼 수만은 없잖아요. 그게 플러스 된다고 치면 뭐 예를 들어 2, 30억이면 120, 130억 가지고 은퇴를 하는데 이렇게만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병원 일이라는 것도 그렇고 내가 다른 투자를 해서 날리지 않으라는 보장도 없고 네. 근데 우리가 좋게 생각을 해서 그 뒤에 살다 보니까 애들이 커가. 그치? 그럼 애들이 커가면 하나야, 뭐 아니면 둘이야. 그럼 얘한테 결혼하면 집을 뭔가 해주고 싶어. 그래서 뭘 하나 샀어. 네. 그래서 뭐 한 10억짜리 집을 또 샀어.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에서 좀 빠지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걔 이름으로 산다고 치면 증여세를 내야 될 거고 증여세가 뭐 40%에서 50% 사야 될 테니까 그거 내고 한다고 치면 20억 노가 없어지는 거 금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애가 크면서 이제 이 얘기를 뭐 중간에 살짝 한번 드리고 이 얘기를 이어갈게요. 뭐냐면 최근에 제가 친한 선배 형을 만나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아는 분이 이제 올해 60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회사가 잘 된 지가 한 20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그 회사가 망했대요. 일이 잘 안 돼서 이제 개인회생, 파산 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소득이 막 늘어났을 때 골프도 치고 차도 좋은 걸로 뽑고 애들 교육비를 이제 하다가 애 둘이랑 아내분을 이제 유학 해외로 보내서 매달 생활비 보내면서 이제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돈을 못 모았겠죠? 당연히 돈을 못 모으고 이제 집 한 채가 서울 어딘가에 있어요. 그 상태에서 사업이 안 되니까 이제 이혼을 하게 되죠, 당연히. 네,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왜 당연해?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분이 들어올 생각은 없는 거고 생활비는 필요한데 생활비는 보내주지 않으니까 있는 거를 어떻게든 나눠서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고 뭐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하여간 이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모호해진 거예요. 왜? 돈이 잘 벌릴 때 모아서 뭔가를 해놓고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걸 해놓지 않고 골프를 싱글을 치고 여행을 다니고 좋은 차를 뽑고 본인도 월세집에 좋은 데로 살다 보니까 돈이 모이지 않는 거죠. 이 일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60에 끝났어요 지금. 미래는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해놔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옵니까? 그때 가서 많이 곤란해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의 즐거움도 중요한 거 아니냐, 현재의 행복도 중요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어요. 현재 행복하다 보면 오래 살면 사고가 납니다. 오래 살면 사고예요, 그거는.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프면 병원 가면 살려놓는다고 해요. 그렇죠. 병원비를 내면 이제 지금 일찍 죽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살까? 그럼 60이 넘어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은 일단 안 되겠죠. 이제 노후는 비참합니다. 100%예요, 이거는. 그쵸? 현재의 즐거움? 이게 뭔데요? 불안하면서 느끼는 즐거움? 60 넘어서 그 비참함? 이걸 담보로 한 이거를 즐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사인 분들이 이렇게 되실 일은 없을 거예요. 아주 드물 거예요. 된다고 하더라도. 자, 이렇다면 우리는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과는 다르지만 자, 아까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돌아간다면 애들이 커요. 집 하나씩 해놨어요. 애들 커요. 근데 교육비 더 들어가요. 예를 들면 그러면 예전처럼 모으던 게 안 모아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몇 번 투자 엉뚱하게 해놓으면 어떤 상황이었냐면 최종적으로 50대 중반이 됐을 때 한 30억, 40억 있는 상태에서 물론 늘어났죠. 3, 40억 있는 상태에서 집 한 채 있고 병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어떤 상황이 오냐? 애들 집을 하나씩이라도 해주고 3, 40억 있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3, 40억 있는 상태에서 병원 하고 있고 애들 크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 뒤 상황은 은퇴가 안 됩니다. 왜? 왜? 애들한테 뭐 해주고 싶잖아요. 이거 안 해준다면 그래도 나아요. 그리고 이때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생활비를 감당할 만한 소득을 이 갖고 있는 자산으로 만들질 못해요. 이걸로 뭘 사서 쉽게 말하면 월세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계속 일해야겠구나라고 밖에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솔직히 말하면 본인의 그릇이 작아서 그래요. 왜냐? 내가 30억 있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거 많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넘어가면은 어디에 투자도 했다가 여기 좀 넘어가면은 그림도 사봤다가 그래도 30억 많은 돈이잖아. 이 그릇이 안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에서 좀 넘어가면은 자꾸 뭐 쓸데없는 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즐거움도 느끼고 사람도 사귀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재미도 느끼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이 안 커지고 50대 중반까지 가는 겁니다. 30억은 큰 돈이잖아. 근데도 계속 늘어나니까 40억 정도로. 이게 사람이 처음 사회생활 할 때랑 비슷한데 학생 때 용돈 받으면서 살다가 처음 사회생활 하면 갑자기 몇백만 원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큰 돈. 이거 야씨 이거 장난 아닌데? 근데 이미 지난달에 카드로 다 써서 이거 카드값으로 내게 되죠? 갑자기 소비가 팍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감당할 수 없는 돈. 근데 이게 언제까지 그 금액이 나한테 큰 돈이에요? 30 넘어서까지도 그 금액이 큰 돈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나면서 계속 내 그릇도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 규모도 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몇십억이라고 하면 이 몇십억이라는 금액이 내 그릇을 이미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더 커져야 되겠구나. 이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조금씩 여기저기 투자도 하고 그리고 강제성이 없어.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에는 강제성이 없어. 더군다나 지금 생활도 문제가 없어. 그리고 거기다 나는 잘 벌고 있어. 근데 그게 언제까지?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 아까 말한 그 상황처럼 그분처럼 되진 않겠지만 갑갑한 상황 되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게 강제성이 없지만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활비나 아니면 우리 집이 운영되는 거에 용돈까지가 나올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거는 이거는 그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노후에 어떻게 할 건데 국민연금? 안 될 거잖아요. 그럼 뭔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이건 필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하고서 막연히 느끼는 안정감이나 현금 내가 갖고 있는 거에서 느끼는 만족감은 이거 언제까지 몇 년 뒤까지 느낄 거냐 이거죠. 40대 초중반에 느끼는 그 금액으로 인한 안정감과 만족감을 50대 중반까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하긴 해야 돼요. 그 단계를 넘어가야 되는 건 맞단 말이에요. 몇십억짜리 집 있다가 몇백억짜리 건물 살려니까 부담 가는 거 저도 알죠.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 안 넘어가면 어떡할 건데요? 이거 안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주위에 있는 10년 넘은 선배님들 한번 찾아보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시원한 상황을 만든 분이 도대체 몇 명 있는지. 엄청 드물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이 돈을 모은 분들 중에 이도저도 안 하고 가만히 망설이고 있는 분들의 50대는 제가 아까 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그때 가면 투자를 못 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면은 이제 일하기도 힘들고 점점 줄이고 싶고 그리고 애들을 커나가는 거 뭔가 서포트도 해주고 싶고 그 전에 만약에 뭐 지출을 많이 늘렸다면 이만큼도 못 모이겠죠. 아까 근데 지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빼고 얘기한 거니까. 근데 누군가는 여기서 넘어갑니다. 아주 드물지만 넘어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주로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신 분들이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를 찾아오지 않으신다면 이런 분들을 소개를 받아서라도 한번 만나보세요. 근데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30억 있어, 50억 있어. 이 금액으로 내가 건물 하는 거 나 한 번도 안 해봤잖아. 그럼 누군 해봤어요? 처음부터 해본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사실 핑계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정도의 소득을 벌고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놨으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스텝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의 발전이라는 거는 한계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과거 같으면 뭐 몇십 년, 뭐 10년 전 같으면 집에 대한 규제가 없을 때는 집 한 채씩 더 사서 늘려도 돼요. 지금 집을 못 하죠. 그러면 나중에 집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그때 가서 집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1가구 2주택에 대한 규제 명분은 우리나라에서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는 규제를 풀었다가 다시 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 규제에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건물로 넘어가는 건 반드시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상황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야. 건물은 안 해봐서 못 하겠어. 집은 처음에 어떻게 샀어요? 태어나면서 사보고 있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건물도 마찬가지 부담이 있고 그런 건 아는데 그거는 충분히 내가 알아보면서 찾아보면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저희 유튜브를 보면서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마음을 먹으면서 바꿔가야 되는 거지 그거가 내가 부담되니까 하는 걸로써 그냥 그 상태에 그대로 있는다? 돈을 더 벌어도 그거는 시간 지나면 100% 후회합니다. 월 세후 1억이 아니라 2, 3억을 넘게 벌어도 솔직히 말해서 강남의 건물 아니면 제대로 된 건물 투자를 안 하면 그거는 몇 년 지나면 100% 후회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엄청 바쁘실 거예요. 일찍도 출근하고 늦게까지 있으시기도 하고 뭐 토요일도 출근하고 그러다 보면 뭐 골프 한번 치면 일주일 끝나고 저녁에 좀 쉬면 하루 끝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틈에 뭔가를 해놓고 그렇게 사느냐 그 틈에 그거 안 해놓고 그냥 사느냐는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왜? 한 분은 은퇴할 수 있는 상황, 아닌 사람은 그냥 계속 일을 해야 되는 상황. 이 둘로 그냥 나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돈만 있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돈 플러스 내가 그만한 결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결단은 사실은 돈 주고 사기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쟤 뭐 운 좋았잖아. 아, 쟤 뭐 돈 있으니까 샀잖아. 뭐 이렇게 쉽게 치부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야, 너 공부 잘해서 의대 갔잖아. 그쵸? 공부 잘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공부 잘하기 어려운데 공부 잘하니까 너 간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 억울하잖아요. 건물 산 사람도 그만한 피말리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앞으로 10년 뒤에 어떤 상황을 만들고 싶은지.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소개를 받아서라도 한번 물론 찾아가 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의사인분들이 서로 소득이나 아니면 자산이나 서로 이제 막 오픈하기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아주 가까운 사이 빼고는. 왜냐면 이게 또 친한 사이의 어떤 아시죠? 뭐 말이지? 이제 좀 이런 감정적인 이런 게 될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되긴 하지만 그렇게 확실히 뭔가 된 분을 찾아볼 수는 있을 거예요. 소개를 받아본다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한번 찾아서 만나보시고 본인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안 되시는 분은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돈이 있다면 이 상황을 발전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이 상황에서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서 하지 못하고 있다. 이거는 10년 뒤를 생각해 보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상담 오신 분이랑 얘기했었던 거는 이거였어요. 그분이 이제 정형외과였는데 팔이 부러졌어요. 의사들은 속으로 생각하기 저거 핀 박으면 되는데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셨어요. 네, 속으로는 이제 근데 제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쉽게 얘기했었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팔이 부러졌어요. 그럼 핀을 박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러진 이 상황이 아파요? 핀 박는 수술이 아파요? 수술이 아프겠죠. 마취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회복하면서 더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달 뒤 생각하면 수술하는 게 맞아요?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수술해야죠. 네, 수술하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낫잖아요. 근데 지금 아파요. 수술 너무 아프잖아요. 저 수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너무 비약인가요? 근데 이거 비슷합니다.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거보다 그게 더 훨씬 더 심각합니다. 경제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나중에 힘든 거는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60이 아니라 70까지 일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그 이상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팔 부러졌는데 수술 안 하고 계속 아프고 조금씩 쓰고 있으면 덧나고 팔 잘라야 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심하면. 근데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팔 부러지면 핀 박는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럼 해야죠. 그렇죠? 감정적으로 아프니까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부담되니까 안 부담되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는 게 맞다 안 맞다. 핀을 박는 수술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유롭게 살잖아요.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는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볼까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 부담을 이긴 분들이 되는 거고 못 이긴 분들은 아까 말한 그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길은 없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너무 단호박 어. 아니에요? 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뭐 거의 돌연변이 정도로 희박한 일이야. 소장님이 강남 건물을 다루시니까 음. 너무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너무 좋은 질문이야.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보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30억 갖고 뭘 합니까? 부동산 말고 없냐? 부동산 말고 뭐 할 건데요? 30억 가지고 주식 하나에 몰빵할 수 있어요? 이게 불안해요? 이게 불안해요? 30억 갖고 코인 몰빵할 수 있어요? 없죠. 그쵸? 이거 두 개보다 건물 몰빵이 안전하게 느껴지죠? 네, 강남 건물 몰빵. 이거 두 개 종이 조각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아, 코인은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야. 그렇죠? 강남 건물은 남습니다. 최악의 경우 전쟁 나서 미사일 떨어져서 먼지밖에 안 남을 수도 있잖아. 땅은 남습니다. 그렇죠? 실체가 있죠. 네, 실체가. 뭐를 할 수 있냐고요. 이 셋 중에 한다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럼 부동산 중에서 집 아니면 건물 아니면 땅이에요. 그렇죠? 집은 하나 사고 두 개 사고 세 개 사고 부담돼서 못 사요. 이미 집 하나 있는 분들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럼 건물이랑 땅이에요. 그렇죠? 자, 건물이랑 땅 중에 뭘 할 수가 있겠냐? 자, 건물은 땅이 있는데 건물까지 있는 거고 얘는 땅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땅만 사면 수익이 나옵니까? 지료 물론 받을 수 있겠죠. 얼마 안 되죠. 제가 아는 분이 지방에 뭐 부모님이 샀다고 했나 본인이 샀다고 했나 상담 오신 분이었는데 거기서 파가 자란대요. 그래서 1년에 파를 뭐 몇십 킬로씩 보내온대요. 네. 지료 대신 이제 쌀로 받는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네. 이거 실화야. 다. 실화야, 다. 네. 근데 뭐 지방에 땅을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지방 땅보다는 서울 땅 사는 게 낫겠죠? 네, 서울 땅만 사는 것보다 서울 땅에 건물 있는 게 낫겠죠? 뭘 하는 게 나을까요? 뭘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겠어요? 그렇죠? 물론 우리나라 말고 뭐 미국 주식 어쩌고 뭐 할 수 있겠죠. 거기 30억 몰빵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거는 이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 말고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부담된다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도 안 갖고 예를 들어서 그 부담을 가진 상태에서 돈을 조금 모아서 조금씩 쓰고 여기저기 투자하다가를 10년을 보낸다면 물론 애들은 커가지고 보람될 거예요. 자녀 양육에 대한 보람은 느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맛을 살지 이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의 자산도 사회초년생으로 돈 벌었던 그때에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돈이 지금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자산도 그만큼 상승을 해줘야지 10년 뒤에도 비슷하다면 이거 분명히 문제입니다. 왜? 물론 누군가는 30억 가지고 노후까지 문제없이 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 달에 300만 원 쓴다고 치면 1년에 3,600만 원이죠. 10년이면 3억 6천이에요. 그렇죠? 30억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십 년 살 수 있으니까 뭐 문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한 달에 300 쓰십니까? 얼마 쓰십니까? 네. 노후 돼도 골프 치고 싶고 여행 가고 싶고 외식도 하고 싶고 집에 아줌마도 쓰고 싶고 좋은 차도 굴리고 싶고 네 이거 대충 따져도 1,000만 원 넘습니다. 네 훌쩍 넘어요. 그러면 이제 1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씩 쓴다고 하더라도 30년이면 30년만 딱 살아야 되는 거죠. 사실 1년 12달이니까 20 몇 년 살아야겠죠. 내 수명은 거기까지예요. 그거는 원치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는 자유를 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충분한 어떤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하고 싶었던 얘기는 건물을 사게 된다는 건 엄청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 건물 사신 분, 그러니까 뭐 예전에 뭐 그런 얘기 많았어요. 1, 2년 전만 해도 100억짜리 건물을 10억 갖고 대출 90억 해가지고 샀어. 야, 근데 걔가 200억 됐잖아. 걔 대박 났어. 운 좋았어. 10억 갖고 100억 살 수 있습니까?
그 간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그만한 결단이고 확신과 결단이 있어야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사람 여기 영상 몇천 명이 적어도 몇천 명이 보는데 그중에 한 명이 있기 힘듭니다. 네. 그분은 전 재산을 거물고 모험한 거잖아요. 누군가에겐 모험이지만 그분은 확신과 결단이었겠죠. 그만큼 건물을 산다는 것은 확신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 첫 번째로 얘기해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팔에 핀을 꼽는 게 맞는지 그대로 아픈 대로 가는 게 맞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죠? 팔이 부러져도 가만히 있으면 2, 3일 있으면 안 아플 수 있어요. 계속 아프니까. 익숙해져서. 그렇죠? 그 상황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 오늘은 문제가 없거든요. 팔 부러져서 오늘 하루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수영대회 나가야 된다 문제가 되겠지만 네, 지금 문제가 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게 10년 뒤에도 이 상황이라도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결단을 할지 말지 생각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 결단과 우리 뭐 확신이다.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오는 분들이 소득이 많은 분들, 자산이 많은 분들이 많지만 이 단계로 넘어가는 분들이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는 한 30%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도 뭔가 구하기 위해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저한테 와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지만 제가 하는 거는 얘기를 해드리고 사례를 얘기해드리고 증거들을 알려드릴 수 있지만 근데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로 못 넘어가고 이제 3년 5년이 지난다면 이분들이 또 그때 좋은 결정을 해볼 걸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짜 한 15분 20분이면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난 배우자의 허락도 있어야 되고 부모님의 어쩌고 저쩌고 이 핀 박는 것도 허락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게 맞냐 안 맞냐 판단하는 거는 본인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지를 하든 반대를 하든 맞는 거를 해서 그 맞는 상황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서 우리가 공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시는 거를 마음먹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오신 분이랑 얘기하다가 제가 처음 건물 샀을 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전혀 안 망설였었어요. 왜냐하면 전 여기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팔이 부러져서 핀을 박아야 되는 분이 본인이 의사라면 고민 안 하겠죠. 네, 당연히 수술해야지. 야, 빨리 해줘. 빨리 난 날짜 잡고 싶어 할 거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강남에서 쭉 살았고 부동산 시장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반드시 하는 게 맞다. 전혀 추호에 그런 게 없었어요. 두려움이나 뭐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다른 업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강남의 빌딩을 본다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확신을 얻거나 뭐 더 알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시지만 제가 얘기를 해드려도 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상담을 오셨던 분도 그렇고 앞으로 오실 분이라면 내지는 뭐 혼자라도 결단을 내리고 싶은 분이라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맞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잖아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렵거든요. 이성적으로 해서 맞다 틀리다를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험 볼 때도 이 3번이 맞지만 2번 글씨체가 왠지 이뻐. 그래서 그거 찍으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는 걸 그냥 우리는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분은 다른 데서 얼마든지 느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반드시 길어야 30분이에요. 하루에 30분 빼도 되잖아요. 이번 일주일에 30분 빼도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오신 분도 본인이 한 달에 버는 거 평균 내보고 얼마 모으는 거 1년에 미니멈 얼마 모으는 이런 걸 계산을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안 해봤는데. 사람이 이게 그렇거든요. 그렇거든요. 다. 네, 그러니까 한 30분 시간을 내서 한번 해보세요. 그 시간을 한번 꼭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핀 박는 거는 아프니까 바로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부동산의 시기는 돈이 있으면 가장 빨리 하는 게 무조건 맞습니다. 그 지역이 A급이라면. 그리고 핀 박는 거는 바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아프지만 수술하는 게 더 아플 것 같거든. 부담 있고. 그래서 망설일 수 있거든. 어떤 수술이라는 것도. 근데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건물 갖고 있는 상황만 생각하면 좋지만
그거를 하기까지 내가 해야 되는 부담감, 이겨야 되는 부담감, 이것들이 내가 쉽게 결정이 안 내려지는 거거든. 오늘도 그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 투자하기에 그래도 이런 사이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올라가기 전에 사고 싶다, 내지는 떨어진 상태에서 사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상당히 근시안적인 시각입니다. 왜냐? 자, 부동산을 사서 팔아서 이익을 본다.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강남 건물로는 그게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 이전 영상에서 다른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샀다 팔고 다시 그 건물을 못 삽니다. 누수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러면 장기적으로 갖고 가는 게 저는 강남 건물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마지막에 샀던 건물이 뭐 할머니가 90세 넘었는데 그분이 11개 넘게 건물을 갖고 있었고 그 건물을 처음 판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쭉 사기만 했지 팔아본 적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분이 갖고 있었던 건물들이 적어도 30년 이상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언제 팔았을 때 가장 득을 봤을까요? 네, 90세 넘어서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때 파는 거는 이제 재산을 어느 정도 정리하려고 파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수천억 자산 가겠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사서 쭉 갖고 있을 거야. 적어도 대를 물려서라도 갖고 있을 거야 한다고 치면 10년은 보유해야 돼요. 미니멈. 보통 20, 30년이에요. 내지는 그 이상입니다. 10년 동안 이거 없을까요? 있겠죠. 무조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2023년이에요. 지금 강남 건물을 2020년에 사는 게 좋았을까? 2010년에 사는 게 좋았을까? 2005년에 사는 게 좋았을까? 2005년. 바보도 알죠? 바보라는 너 보러 거야? 바보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건 누구나 안다는 얘기야. 바보라도 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었어. 바보 아닌데요, 막상에. 전혀 아니었어. 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쪽 손이 갑자기 좀 불편했나 봐. 자, 누구라도 그건 알 거예요. 05년에 산 게 가장 득이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00년, 98년 뒤로 갈수록 좋다는 거 다 알아요. 쉽게 말하면 빠를수록 좋네요. 그럼 지금도 좋을까? 지금도 빨리 사는 게 좋아? 네, 맞아요. 왜 생각해 보세요. 땅값이 그냥 안 오른다고 볼게요. 강남 땅값 그냥 안 오른다고 볼게요. 그래도 인건비는 오르겠죠. 자재비 오르겠죠. 물류비 오르겠죠. 그쵸? 세 개만 올라도 건물값은 올라요. 지금 2005년보다 거의 건축비가 2.5배 넘어요. 이 2배는 일단 기본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보다 그만큼은 비싸지겠죠. 건물값이라도 적어도. 그쵸? 그럼 안 오르기가 어렵겠네요. 적어도 그 정도는 된단 말이죠. 그게 뭐 2배, 3배 뭐 이렇게 되는 거 생각 안 하더라도 적어도 상승한다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땅값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강남 땅값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물값 떨어질 수도 있잖아. 강남 땅값 떨어지면요. 서초, 송파 어떻게 되겠어요? 강북 어떻게 될까요? 경기도는 끝났다고 봐야 돼요. 그쵸? 우리나라가. 그러면 강남 땅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분은요. 미국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얘가 우리가 사는 시점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사는 게 무조건 맞아요. 근데 무조건 빨리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A급 좋은 자리를 적정 가격에 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즘에 오시는 분들이 특히 미술품을 많이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술품도 아주 좋은 A급, 그러니까 그들만의 서클이긴 하겠지만 아주 누구나 알아주는 뭐 피카소 그림 중에 뭐야? 그거 언제 사는 게 좋아요? 나오기만 하면 사는 게 좋잖아요. 이게 진품일 경우에. 이게 A급인 건 다 아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아니면 그 가격에 못 살 거니까. 저는 강남 건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통화한 분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본인이 5년 전부터 건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못 하신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이미 좋은 건 다 나갔을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는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들어오시는 게 맞죠. 그런 생각이라면. 그분은 할 수가 없어. 강남 건물을 가질 수 없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면 만약에 그분이 의사라면 개원할 수 있을까? 좋은 자리는 다 병원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사고라면 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 않지. 그렇다면 그분은 뷔페가 여는 시간에 제일 먼저 줄 서서 들어가서 드시겠지. 음식 떨어지기 전에. 그렇지 않잖아 세상은. 계속 음식이 리필이 되잖아. 그치? 강남에 5년 전에 건물을 샀으면 아주 좋았겠지. 그리고 아주 좋은 건물도 내가 예전에 얘기했는데 건물은 사람의 생로병사와 그 운명을 같이 한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90세 넘는 분이 팔았잖아. 그런 게 나와. 괜찮은 것들은 장기로 보유한 것들이 많지. 그게 어느 시점이라고 해서 나오고 어느 시점이라서 안 나오고 이렇지는 않단 말이지. 그러니까 누군가가 오래 갖고 있다가 상속이나 증여나 아니면 건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로 나올 때가 있단 말이지. 그거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5년 동안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럼 또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미 지금 1, 2년에 급격히 올랐잖아요. 이미 오를 대로 다 올랐는데 내가 지금 시장에 들어와서 내가 먹을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강남이 오를 대로 올랐다는 얘기는 한 2, 30년 전부터 내가 들었거든. 그때 음아파트 뭐 한 2억, 3억 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 억이라는 걸 지금은 쉽게 말하지만 억이라는 것 자체를 멀게 느끼던 시대도 있었단 말이야. 우리 어렴풋이 기억하잖아. 그러면 지금은 그때도 오를 만큼 올랐다고 했는데 그때 지금 10배가 훌쩍 넘는단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적어도 인건비, 그쵸? 자재비 오르겠죠? 모든 게 안 오른다고 생각하면 본인 월급도 안 오른다고 생각해야 돼. 근데 내 월급은 오르겠지 생각하면서 다른 건 안 오른다고 생각하면 그건 거꾸로 오지. 잘못된 거죠. 그쵸? 그리고 최근 2, 3년 동안 많이 올랐어요? 사실이에요? 그럼 그때 왜 안 했을까요? 몰랐으니까. 관심이 없었으니까. 내지는 돈도 없었으니까. 안 했겠죠. 지금 돈이 생겼어요. 그럼 그냥 하면 돼요. 네. 그 중에 좋은 자리에 A급의 건물을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사서 얼마를 남겨서 팔아먹어야지 이런 시각으로 건물을 본다면 아까 그 말이 맞아. 그게 아니라 와, 이 건물 정도는 정말 괜찮은 위치에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아. 그럼 그거 사면 됩니다. 이 시기에도 괜찮다고 판단하는 거라면 진짜 괜찮은 거겠죠. 그쵸? 그러면 그런 말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로 건물을 제대로 알아본 적이 없어. 내지는 알아봤는데 별 볼 일 없어. 자, 책 한 번 보고 만점 맞을 수 있어요? 엄청난 천재? 뭐 이런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 이거 수십 번 봐야 돼요. 근데 한 번 쫙 보고 별거 없네. 저도 수십 번은 수백 번을 보는데 그렇게 보고서 괜찮은 게 없네 하고 지금 오를 만큼 올랐잖아 하면은 이제 그분은 어차피 못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치면 돈이 없이 갈 수 있는 방법도 많단 말이에요. 걸어갈 수 있죠? 걸어가는데 밥 없으면 어떻게 걸어가다가 구걸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가려고 마음 먹으면 갈 방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히치하이킹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톨게이트까지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화물차는 지금도 지역 써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산 넘버 써 있는 차한테 한번 태워달라고 예를 들어서 애원할 수도 있는 거고 가려고 생각하면 방법이 생각나는 건데 안 간다고 생각하면 야, 돈 없는데 어떻게 가? 야, 이렇게 해서 거기서 야, 누가 부탁 받아줄 줄 알고 야, 가다가 누가 밥 안 좀 굶어 줄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려고 생각하면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분들은 안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안 하는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그거에 대해서 맞는 방법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반대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왜? 나는 안 하려고 하니까. 물론 겉으로는 하고 싶은데라고 말하죠. 그렇지만 부담감의 벽을 못 넘기 때문에 안 한다는 쪽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의사인분들도 예를 들어서 환자분들 만나다 보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꾸 인터넷에서 이거 봤는데요. 유튜브에서 이러던데요. 얘 자꾸 왜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내가 의사라서 더 잘 알아서 얘기해 주는데 왜 의사도 아닌 사람 하는 얘기를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쵸?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그쵸? 어차피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알려준 정확한 치료법을 따르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수술 안 하고 낫고 싶어요. 이거 100% 수술해야 나을 수 있는 건데 약으로만 나올 수 있다고 하던데 어디서 유튜브에서 아 그거 안 돼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던데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쵸? 네, 좋습니다. 참 이게 건물이라는 게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자금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큰 부담감, 불안감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주위의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옳은 길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부담감이든 뭐든 내가 그거를 이기고 내지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없앨 수 있는 정도의 알아보거나 뭐 아니면 발품을 팔아보거나 뭐 아니면 뭐 상담을 해보거나 그걸 통해서 이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오래 찍었다 얘. 네, 생각보다. 근데 팔프라지에는 되게 딱이다. 근데 아까 그분이 아, 그 얘기를 그분이 했어. 자기가 오. 어. 이건 여기서 그냥 잘라 되겠다. 바보도 알지. 당황했잖아요.